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조가 나왔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너무 좋아요.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앨범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QM의 돈숨 앨범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곡 단위로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앨범 총평을 두 분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키워드 아니라 어떤 앨범에서 특이할 만한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노래, 가사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돈숨 앨범 저희 추천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아침 조 씨가 그 돈숨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쫙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느낌?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좋게 들은 네, 앨범이라서 네, 네. 추천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쓴 종평을 그대로 읽으면 좀 그렇긴 한데 개인적인 얘기로 가득 채운 앨범으로서 QM이라는 래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소 네. 불친절하게 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점을 제 생각에는 상쇄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래퍼들이 흔히 할 법한 고민들을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네. 잘 표현하는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되게 객관적인 평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네. 이 앨범을 좀 가로지르면서 뭔가 계속 불안이 있구나. 네. 근데 이제 특정한 어떤 나이, 이 시기에 겪어야 되는 어떤 불안들, 그러니까 뭐 유년의 어떤 기억,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 소외의 기억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 가족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신념대로 밀고 갈 것인가,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질 것인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불안도 있고 무엇보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격앙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대목 정도에서 이게 감정이 팍 폭발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막 격앙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배경음악이 주는 어떤 쓸쓸함과 결합되면서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앨범입니다. 우리 조와 저의 평가가 좀 다르죠? 저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앨범 그 곡 순서대로 한번 네. 제가 정리를 한번. 그러니까 이 돈숨 앨범의 이 트랙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은은 되게 짧게 인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서는 이제 뭔가 현실이 아빠의 조금 이른 퇴직이 가져다 준 현실에 의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자조로 끝나고 있어요. 되게 어떤 내 독 때문에 세기 변한 은채인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곡 뒷자리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 내가 주목받았던 과거를 환기시키면서 넉살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있고 세 번째 곡 36.5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섬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곡은 저도 되게 좋게 들었는데 아일랜드 포비아라고 그죠? 그 되게 분배 진짜 정통 분배 스타일로 이렇게 막 때려박는 그런 랩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곡 카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진짜 무슨 여행하는 모험의 느낌이 나면서 이 비비의 약간 초탈한 듯한 훅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그런 노래였고 돈숨이 되게 그 완급 조절이 잘 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숨에서는 이 QM의 어떤 그 지명도 없는 래퍼로서의 자기의 현재의 조급함, 그 다음에 하지만 내 배가 순항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일곱 번째 노래 가성비를 재밌게 들었는데 초탈한 듯한 그런 훅이 되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남 조건에서 역시 이제 그 자기의 자존심과 어떤 현실의 누추함이 조금 모이다가 여기서는 뭔가 배가 항구에서 접선을 하고 뭐 등대가 나를 비추고 이런 비유들이 나오면서 뭔가 급만남이 이루어지는 듯한 약간 이런 여운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샨티라고 읽어요? 샨티 인터루드? 네, 이 부분. 네, 샨티라고 샨티, 발음하는 것 같아요. 샨티가 무슨 뜻이에요? 뱃사람. 옛날 무슨 뱃사람이랑 관련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현실에서 여자한테 아주 그 퇴짜받는 그런 인터루드가 들어가 있고 다시 닷에서는 이제 정착과 어떤 내 삶의 어떤 정착의 불가능한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섬으로 돌아오면서 애증의 돈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 앨범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에서도 나오고 저 곡에서 나오고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돈, 네네네. 그렇죠. 네, 돈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섬 그 비유, 그렇죠. 상징이 제일 네. 중요하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이 화자가. 씁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유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잖아요. 네. 사실 이 앨범을 가로지르면서 보이는 어떤 이 화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바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지키고자 자기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뭐 동생 회사에서 알바하는 처지고 랩 가르치고 그런 처지로 전락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결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책임질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모순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이 성공에 이 돈을 쫓는다고 해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내가 개츠비처럼 열심히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네. 게시피테로 항상 노력할래? 네. 네. 그런데 네. 그 뒤에 전세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돈을 벌긴 벌어야 되고 성공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고 이 여태까지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 음악적 신념을 버려야 될 때 어디까지 버릴 수 있어? 이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일까? 이런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계속 그 음악 하고 싶고 뭔가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힙합 음악을 만들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또 싫고 남들이 하는 어떤 유명해지는 그런 노선들이 있다면 그거를 네. 또 하기 싫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내적인 갈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것 같았어요. 네, 네. 갈등과 모순이 우리가 네. 이제 흔히 그렇게 힙합에서 그런 갈등들을 저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퓨앱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진짜 들고 와가지고 뭐 애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 형? 뭐 이런 네, 네, 네. 2억 뭐 이런 진짜 정말 우리 실상에서 나눌 법한 그런 대화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자, 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섬이 나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섬은 돈을 벌어야만 하니까 어쨌든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아예 섬에 갇혀 있다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곳 직장 생활과 동시에 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며 그런 얘기를 탈출하고 했군요. 싶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저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섬이 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변주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이 딱 등장할 때 징그럽게 느린 삶은 외딴 섬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내 삶의 어떤 열등감 뭐 이런 것들에 쌓인 어떤 그런 처지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포비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변화 발전 없이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어떤 사랑과 관련된 걸로 가면 약간 그 뭔가 이 너를 밀어내고 내 도피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닻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르게 봤어요. QM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부유하는 어떤 삶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섬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착의 의미잖아요. 내가 머무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싶기도 하고 부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더 멀리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 노래들이 각각의 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옮겨가면서 뭔가 이 섬에 갔다가 저 섬에 가서 저 얘기를 듣고 또 저 섬에 가고 이런 느낌. 그런 구성도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제 섬과 함께 이 물의 이미지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카누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물의 이미지도 이 섬과 함께 아주 주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의 감각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제목이 아예 딱 카누 뭐 이래서 노골적으로 어떤 물과 관련된
관련된 대상들, 배, 뭐 항구, 닷, 또 바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섬, 그 다음에 항해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배경 음악의 어떤 효과음으로서도 나오더라고요. 물소리, 또 물 흘러가는 소리, 아니면 물에 빠지는 소리, 그 다음에 물 안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 거기를 벗어나서 숨을 크게 쉬는 소리.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아까 각각의 노래가 하나의 섬이라고 했으면 그 섬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효과음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인생의 어떤 다양한 국면들을 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돈이랑 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더 감정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 패배감이랑 소외감이 저한테는 제일 초반에 강력하게 다가왔는데 그게 이제 앨범이 진행되면서 체념, 타협, 다짐 이런 키워드 떠올랐어요. 그 패배감이랑 소외감이 체념, 타협으로 변하는 과정의 앨범 그 과정이 담긴 앨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다시 섬으로 갔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조금 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제 조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네. 결국 현실에서는 이 목적 없는 배에 올라타서 진짜 돈 벌어 이런 욕망의 소리에 또 타자의 소리에 가득 차 있어 이제 결국 존나게 적어야 되는데 문제는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 이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선이나 어떤 순항이나 그 다음에 닻을 내려서 정착하고 싶은 꿈을 꾸지만 다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이 섬에서 출발해 볼게 그리고 더 멀리 한번 가볼게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섬으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다시 섬에서 그렇죠. 또 한 번 출발을 해보겠다는 네. 뜻으로 네. 다른 시작.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현실은 진짜 지옥처럼 막 누추하고 정말 이 바닥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큰 성공에 이를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실성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어떤 고민과 갈등 그 사이에서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앨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노래가 좋은가? 네, 저는 그러니까 좋게 들은 거랑 이 서사상 좀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네네. 정말 강력한 네네. 인트로잖아요. 네네.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자신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도가 변화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 네네. 앨범이 마무리될 때 그 태도 변화에 대한 복선을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역시 내 독 때문에 색 변화 은친. 그거는 이제 뭔가 변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36.5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앨범의 최고 히트곡으로 많이 꼽은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의 그 시대상을 구체적인 일화로 인상 깊게 묘사하고 무명 래퍼로서 느끼는 어떤 동과 유명에 대한 박탈감과 절박감을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앨범의 4곡이 벌스 2개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36.5에서 그 구성을 통해서 곡 내에서의 서사를 대조적으로 연출하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평범한 일상, 불이 쏘고하는 금요일, 근데 갑자기 응급실로 가는데 그렇죠. 응급하지 못한 응급실, 본인이 엄청 답답하고 나는 래퍼인데 뭔가 직업이 래퍼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거기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36.5도가 그 화지의 코러스가 있잖아요. 네. 36.5도 그래 딱 좋아. 난 그게 딱 좋아. 대워 날 되어나줘.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결국 인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일랜드 포비아도 아무래도 타이거 JK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의 피처링 진이었는데 또 퍼포먼스적으로 잘 해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확실히 청각적으로도 이 노래가 되게 조급함을 주는 그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 비트에 깔려 있는 약간 알람 소리 같은
그거 때문에 되게 들으면서 좀 괜히 불안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결국 유명해지는 방법을 꺼리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타협해야 할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 체념으로 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엘렌포비아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 앨범 제목이었다고 어디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 곡이 정말 이 앨범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포비아는 이제 이 앨범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섬이라고 하는 핵심 이미지를 네. 잘 보여주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네. 저 아일랜드 포비아에서 네. 벌거벗은 네,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네. 뭐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아까 피디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사가 있는데 그 선생들의 말대로 딱 그만큼 임금님 옷 벗기로 뭔가 여기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그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그 벌거벗은 게 그 실체인데 그렇죠.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그 실체인데 그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아닌 척하는 그렇죠. 거고 그 또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명품도 있고 예. 역시 그래서 이건 진짜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멋있네요. 근데 저는 타이거 JK가 조금 이렇게 이 후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위에 곱비 잡은 제너럴 원이라고 이 노래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물질적 성공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허상을 쫓기보다는 네가 네 삶의 어떤 주체가 돼서 네가 곱비를 꽉 잡아라 라고 하는 조언이 여기 깃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이 노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뒷부분에 오히려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좋더라고요. 비트도 좀 빠르고 경쾌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제 그 노래가 좋았냐면 일단 거기서 섬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조금씩 이제 변주되고 확장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만남 조건이나 밭이라는 노래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나 시로 들어오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다소 진부할 수도 있고 전형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랑의 감각으로 가면 훨씬 더 어떤 실감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닫힌 그 아까 말씀하신 인터루드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노래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복잡한 마음 헤어지고 막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좋았는데 뭔가 이전의 어떤 삶의 그 목표들 혹은 삶의 과정들과는 이별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카누가 또 되게 인상 깊은 아무래도 훅 때문에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되게 현실을 씁쓸하게 표현하는 가사들이 좀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말 멋지게 늘어났지만 너희가 내 걸 들어줘야 발잖아. 거기서 진짜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시집을 내는 시인으로서도 왠지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카누가 또 되게 짧아요. 곡이 2분 37초라는 그 짧은 러닝 타임도 그 돈에 대한 절박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일단 닥치고 너나 열심히 잡자. 그런 좀 연출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에서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에 비유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혹시 신님도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 작법이 또 제일 유명한 곡 중 하나는 이제 커맨의 노래 중에 I used to love her H.E.R가 야거인데 그 곡에서 커맨이 이제 힙합을 사랑하는 여자로 비유해서 그런 적이 있군요. 그래서 뭐 진부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좀 힙합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 좀 알만한 그런 작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반가웠고 좀 그런 거를 어쨌든 시도함으로써 다른 곡들이랑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선택이었고 이어서 그
힙합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성비에서 힙합을 너로 표현을 함으로써 뒤에 나와 그 이어지는 곡들에서 너라는 대상이 나올 때 그 너도 힙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에서 너라고 나왔을 때는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맥락도 어쨌든 힙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랑 힙합을 고집함으로써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럼 난 힙합도 버려야 되나? 여자친구가 사랑을 우선시하면은 나 힙합을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건 것 같아요. 꼭 어떤 대상과 헤어진다기보다는 네. 그 시간과 이별하는 느낌이에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섬으로 가면 너와 네. 나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너와 네, 나. 네. 어. 네. 그래서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이제 다시 썸 아무래도 서사의 마무리니까 네. 돈은 그래도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 생활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나는 이제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도 저는 이제 다시 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소리가 이렇게 쫙 어떤 몽환적인 목소리와 함께 물소리와 함께 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노를 젓고 있는 네. 노젓는 소리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끝나니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표지에 대해서 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네. 고딕스럽지 않아요? 네. 네, 약간 그 배경도 밤이고 네. 굉장히 약간 그 암울한 느낌도 들고 네. 이게 이제 뭔가 도달해야 될 섬에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이제 그 약간 흉측할 것 같은 구름에 휩싸여 있고 나는 정말 작은 배를 타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 그 표지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갈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자세히 보시면 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기가 내가 갈 곳인가? 과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주저한 마음이 조금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음. 그 섬에 있는 건물이 뭔가 약간 회사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뉴욕의 그 고층 빌딩 느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자기가 갈망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그 체념을 상징하는 그 직장으로 가는 건지 네. 좀 불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거기를 향해서 항로로 똑바로 결정을 못했다. 네.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망설이고 있고 다시 항로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 예. 그리고 색깔은 암울하네. 돈을 맞아. 음. 그러네. 떠올리게 해주는 그쵸? 몰랐어. 네. 아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돈숨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딱 맞네요. 네. 그리고 돈숨이라고 하는 앨범 속에서 담고자 하는 게 이 그림에 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입김이 약간 물결처럼 이렇게 네네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앨범에서 QM이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그 과정을 풀어내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앨범을 나왔을 때는 QM이 쇼미더머니에 그러면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쇼미더머니 11에 잠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많은 장르 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QM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반 단위로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곡 단위로만 듣다가 그런데 음반 단위로 들어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그런 앨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통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들이 각 곡에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음반 전체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잘 보여지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앨범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두 분 모셔서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존슨 앨범에 대해서 조가 아주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여주시고 또 역시 시인님의 어떤 그런 풍부한 해설이 되게 듣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QM이었으면 되게 즐거워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쇼미더머니 10일에 되게 응원을 하게 되고요. 네, 오늘 앨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